요즘 날씨 어떤가요? 너무 덥습니다. 더워도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요? 조금만 걸어가면 진짜 얼굴에 열감이 오르고 막 땀이 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반복되는 하루를 보내고 있죠. 저희의 하루의 시작이 욕실에서 시작돼서 욕실로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씻고 바르고 씻고 바르고 씻고 바르고 계속 반복되는 이 행위. 피부 청결과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이 행위가 진짜로 우리의 피부 건강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을까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해답을 찾기 전에 우리의 욕실과 화장대에 있는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현실 점검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장품은요. 미생물이 자라기 가장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수분으로 형성돼 있죠. 그리고 각종 좋은 영양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온에 보관하죠. 자주 열고 닫고를 반복하죠. 거기다가 세균이 묻어 있는 우리의 손으로 접촉을 합니다. 세균과 미생물, 이 곰팡이들이 얼마나 많이 번식을 할까요? 그러니 개봉 후의 오염이나 변질이나 아니면 피부 간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화장품 안에는 보존제를 넣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넣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파라벤 많이 들어보셨죠? 땡땡 파라벤, 땡땡 파라벤, 파라벤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1920년대 개발됐고요. 대표적인 살균 보균제여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화장품에만 사용되나요? 아닙니다. 액상이나 연고의 형태의 의약품에도 사용되고요. 우리가 먹고 또한 요리하고 있는 액상 소스엔 식품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이 파라벤입니다. 우선은 국내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6종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틸, 에틸, 프로필 가장 대표적인 파라벤의 성분입니다. 반면에 금지하고 있는 성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벤질과 펜틸은 너무나 강력한 항균력을 가지고 있어서 인체에 해롭다는 것이 검증되어 있는 파라벤의 성분입니다. 반면에요, 우리나라는 허용했지만 유럽연합인 EU에서는 이소플로빈과 이소부틸 파라벤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금지하고 허용했어. 그러면 파라벤이 화장품 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허용 한도에서 배합이 가능한가? 만약 앞서서 6가지의 사용 가능한 파라벤이 한 가지 종류만 사용되었을 때는 0.4 이하로, 2가지 이상 혼용될 때는 0.8 이하로, 특별히 치약과 구강 건강을 위한 것은 더 깐깐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왜요? 구강에 있는 잇몸은 어떻게 됩니까? 미세혈관과 미세세포의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무리 헹궈내도 그 잔여물이 혈관을 타고 곧바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성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각각 다르게 판단하고 있고 규제하고 있다면 아직도 과학적 논의가 안정성을 확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소비자의 불안이 어디서 올까요? 2004년도에요. 한 연구에서 유방조직 안에서 파라벤이 검출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파라벤이 유방암을 일으키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여성 호르몬의 내분비의 교란을 일으키는 문제 제기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요, 정부와 관련된 기업, 화장품 업계는 뭐라고 반론을 제기하냐면 검출된 건 맞아. 하지만 유방암의 원인은 아직 미입증이야. 자, 에스트로겐이 있는 건 맞아. 그러나 아직 미량이야. 소비자는 불안합니다. 왜요? 화장품의 개별에 있는 화장품에 허용하는 파라벤의 한도는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 쓰나요? 나 색조 화장 안 써. 나 아직 기본만 써. 해도 몇 가지를 쓰십니까? 그렇죠? 그것들에 누적됩니다. 또한 복합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화장품의 뒷면에 사용 방법을 보면 적당량을 손에 펴서 이 적당량이 대체 얼마만큼이야? 네, 누구도 개인의 사용감에 따라서 피부의 타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해 성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또한 기관,
기업에서 뭐라고 반론하나요? 아, 우린 허용 기준의 규제 안에서만 우리 사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문제 없음이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협이 입증된 것도 그리고 논란이 종결되지 않고 있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계면활성제 많이 들어보셨죠? 계면활성제 자체는 나쁜 성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나요? 안 섞이죠.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그 경계면을 계면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경계면에서 일하고 있는 성분이 계면활성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의 원리 그 자체인 거예요. 물과 친한 머리와 기름과 친한 꼬리의 형태가 오염물질을 잡아서 잘 감싼 후에 세정을 해주는 원리가 바로 이 세종의 원리의 계면활성제의 원리입니다. 세정의 핵심이 당연히 오염을 잘 잡아서 빠르게 배출해야겠죠. 그러니까 점점 강력한 세정력을 원하고, 그러니 합성 계면활성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합성 계면활성제 소비자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 제기가 되었냐면요. 합성 계면활성제의 대표적인 게 SLES입니다. 화학 합성 계면활성제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샴푸와 발모제에 있어서의 부작용이 나왔는데, 일본에서요, 발모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합성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샴푸를 사용했을 때 소비자 3명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가 된 거예요. 샴푸의 위험도를. 그리고 이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샴푸를 쓰면 쓸수록 탈모가 진행됐다는 것들이 또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과 또한 기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증명된 바가 없다.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아, 그 정도의 농도는 아니다. 아주 극히 미량이다라고 반론 제기를 합니다. 여전히 샴푸와 다육산 들어가면 안 되는 금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전히 이렇게요, 모든 실험의 결과들의 과정에 대한 것들은 언급하지 않고 결과만을 가지고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지금의 현실, 여전히 소비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026년 1월 기억하세요? 2080 치약 리콜 사건이 우리나라에 생겼습니다. 기억하시죠? 이게 웬일입니까? 트리클로산인이요, 자외선과 수돗물의 염소와 만나면요, 발암물질로 변형되는, 그래서 금지됐어요. 2014년에 국정감사 때요, 벌써 2014년도에요. 그때 치약의 대부분에서 이 트리클로산의 물질이 검출이 돼서 금지 품목이 됐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2026년 1월에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 특별히 어떤 기업입니까? 2080을 만드는 애경이. 한때는 소비자가 가장 신뢰하는, 믿을 수 있는 생필품의 선도 대기업입니다. 그런 회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애경은 변명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국내에서 생산한 거 아니야. 중국산이야. 그리고 6종일 뿐이야. 그리고 우리는 다 대량 회수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이게요, 3년 전부터 풀린 제품이에요. 2,500만 개가 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건요, 정품이 아닌 사은품. 여러분들 심지어 치과에서도 사은품으로 키트로 줬던 제품이에요. 여행용 키트로도 있고요. 올리브땡에서도 엄청 많이 팔렸고요. 여러분들 작은 일회용의 치약들 있죠. 다 이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요, 가장 낮은 제품으로, 증정품으로 사은품으로 받은 제품, 품질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 없어요. 그냥 사서 쓴 거예요. 3년의 시간 가운데 그렇게 많이 풀린 거, 여러분들 누구나 썼을 수도 있어요.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전량 리콜 선언했지만 여지자 소비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규제는 있어요. 기준도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2011년 가습기 살균제, 대한민국 역사상 소비재 부분에서 대참사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를 누가 썼어요?
임산부와 영유아를 키우는 모든 가정이 더 깨끗하고 쾌적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요 6,037명의 피해자가 보고됐습니다. 사망자가요 1,400명이 넘습니다. 작년에요 14주전을 맞이해서요 세종문화회관의 계단 앞에요 그때 사망한 태아,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들의 유품이 전시돼서 추모하던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15주년인 이 시점에도 아직도 신경계와 폐 손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4,000명이 넘습니다. 언론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이어서도 불거진 2080 이 사태를 통해서 아직도 이 기업이 교훈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허가받은 제품이라고 해서 안전하다는 걸 보증하는 건가요? 허용 한도의 기준이 있다고 해서 그게 안전의 보증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준 이내여도 개인별의 차이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복합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이미지만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안전하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어느 것도 성분의 한 줄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 있는 구조를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요, 파라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아직까지 파라벤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지만 현실은 허용 기준 안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관리되는 보존제입니다. 그러나요, 그 허용 기준이 나라별로 다 다르고요. 이번 2080 사건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 사고는 반복되고 있고 잠재적인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피해 고스란히 누가 받아요? 소비자가 감당하는 거예요. 피해를 입어도 그 규명을 누가 해야 돼요? 소비자가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진짜 믿을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걸까요? 오늘 소개드릴 대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셀 얼라이브죠. 세포를 살리는, 세포의 생기를 더하는 화장품입니다. 10년의 오랜 연구 결과를 통해서요. 셀라비브가 탄생을 했죠. 제가 정확하게 10년을 이 제품을 썼더라고요. 연구 결과에 의해서 탄생된 제품을 저와 제 가족이 임상을 거쳐서 지금 현재까지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365일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많은 제품이 있지만 특별히 클렌징과 바디용품과 치약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존제 필요하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근데요, 보존제를 하는 성분을 빼고 따지고가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꿨습니다. 제3의 접근입니다. 보존제를 뺀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보존제가 안 좋으면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 자체를 바꿔서 자체가 자가 보존 포뮬라를 통해서 스스로가 보존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과학의 힘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뷰티 그리고 파라벤 프리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의 마케팅의 어구가 아니라요. 증명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 특허 구글링 들어가시면 특허 번호 누르시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산화는요, 독점 기술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화장품, 세정제 모두에 이렇게 자가보존 포뮬라의 과학의 기술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습니다. 인셀리전스의 또 다른 이름이죠. 바이오펩타이드 CS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세포,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영양을 주고 재생하는 데 역할을 다할 겁니다. 유산화의 독점 기술력이죠. 올리브 추출물을 담고 있는 올리볼 2사도 들어있고요.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는 피부에게 가장 영양이 좋은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이 블렌딩되어 있는 것들이 이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셀라비브는 클린뷰티를 약속드립니다. 클린뷰티가 요즘에 그냥 마케팅으로 엄청 많이 사용돼요. 여러분들 광고를 보시면 네이처, 자연, 에코, 바이오, 올가닉, 천연 수없이 많은 것들로 네이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실을 까보면요, 또 다른 파라벤의 대체제일 뿐입니다.
그냥 보존제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그러나 셀라비브가 약속합니다. 뭘 약속해요?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세포가요. 피부 세포가 건강하려면 제일 먼저 오염이 없는 피부의 최적화를 만드는 게 먼저예요. 피부가 우선 오염물질이 없어야지만 두 번째 어떤 일을 해요? 피부의 세포가 가장 건강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세 번째 어떻게 돼요? 화장품에 담겨있는 좋은 영양 성분을 최대치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셀레비브의 모든 제품은 당연히 파라벤 프리입니다. 그리고 파라벤을 대체하는 페녹스에탄올 없습니다. 중금속 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포름알데히드라는 발암물질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치약에서 금지했던 트리클로산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화학 계면활성제도 없습니다. 콜타르와 같은 광물성 오일과 이런 광물과 관련된 것들은 없습니다. 자, 없다가 이렇게 마크로 입증받은, 검증받은 근거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클린뷰티 제품에 어떻게 그 과학과 진심을 담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방부제로부터 안전한 피부 솔루션. 자, 피부의 순한 성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렌징이 가능하다. 어떻게 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SLS와 SLES는 석유계 합성 계면활성제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모든 제품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 제품 쓰지 않습니다. 왜요? 피부뿐만 아니라 안구 호흡기 질환에 있어서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클렌징의 스킨케어의 첫 단계 클렌징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파라벤 프리 있죠? 그리고 인체 적용, 알레르기 테스트 모두 마쳤습니다. 자, 순하고 촉촉하게 지워지는 클렌징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냥 클렌징을 했는데 보습도 할 수 있고요. 보습을 했는데 피부결도 정돈이 돼. 자, 물기를 열 수 있는 이 리무버 어떤 원리일까요? 앞서서 얘기한 세정의 원리는 오염물질을 얼마만큼 흡착해서 잘 배출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리무버 제품, 클렌저 제품의 미실라 워터의 방식을 취하는 것은 순한 세정제만 가능한 겁니다. 모든 클렌저 제품이 이 방식을 취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사나의 메이크업 리무버는 미실라 워터의 방식으로 순한 세정력을 여러분들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 그러면 나는 좀 더 메이크업이 진한데, 난 색조를 했는데, 요즘에 너무 자외선 심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너무 많이 덧바르는데 미세먼지 농도 너무 높은데 좀 더 진한 메이크업 어떻게 지워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바이페이지 리무버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름 그대로요. 컨디셔닝을 할 수 있는 수분층과 그 다음에 클렌징을 할 수 있는 오일층이 결합되어 있어요. 얘 자체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탁월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피부 세정뿐만 아니라 피부의 결과 보습력을 지킬 수 있는 탁월한 제품입니다. 보시면 모든 제품은 파라벤 프리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젠 닦아내야겠죠. 자, 계면활성제라는 건 거품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거품을 일으키는 계면활성제 어떤 성분으로 가져갔는지 한번 볼까요? 피부 노폐물 클렌징을 하는데요. 특별히 크리미 폼 클렌저는요. 어떤 걸 하냐면 데일리 각질 케어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어떤 원리로요? 천연 계면활성제의 사포닌이 들어있는 솥베리 추출물로 여러분들 안심하고 세정하셔도 돼요. 내 피부에게도 저자극으로 씻고 내리는 수질의 오염도 없이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또한 항균 항염에도 탁월해요. 그래서 모든 피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나 뭘 발라도 민감해. 트러블도 올라와. 나는 너무 예민한 피부에게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카밍 클렌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크리미 폼클레보다 더 미세한 거품이 있고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미생물과 세균으로 번식하기 쉬운 것을 막는 것으로 아니라 내 피부에 있는 미생물의 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제품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기술력이 들어가 있어서요. 이렇게 유산균 발효 대상 물질로 채워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피부를 더
더 순하고 진정하면서 부드럽게 세정할 수 있는 제품군입니다. 민감한 피부 추천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제가 향료하면 프리 같이 해볼까요? 자, 우리의 불안과 그 다음에 의심과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좀 한번 털쳐내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한 피부에게도 8가지의 없다라는 프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갈게요. 자, 향료, 인공색소, 파라벤, 페녹시에탄올, 알레르기 유발 물질, 광물성 오일, 동물성 원료, 모공을 막는 성분 없습니다. 안심하시고 쓰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정말 순하고 안전한 성분의 클렌징 제품 찾으셨다면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성분의 제품을 선택한 것도 잘했지만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한 세정은요, 오히려 피부의 보습막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메이크업이 되지 않은 상태나 아니면 오염물질이 좀 적은 날에는요, 1차 앞에 있는 메이크업 리무버 보라색 사용하시고 젠틀 클렌저로 좀 닦아내시고요. 그리고 내가 오염이 너무 심한 날, 미세먼지 너무 농도가 짙은 날 과한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1차, 2차 같이 사용해서 적절하게 내 피부 타입과 오염도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거, 그게 더 현명하게 내 피부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클렌징 했어요. 가장 많이 또 사용하는 바디용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방부제로부터 안전한 피부 솔루션 제안 드립니다. 항산화 케어 성분으로 여러분들 모발과 피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선세이 제품군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쯤에 자가 보존 포뮬라를 기초로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요, 프로브라바놀 T, 포도나 녹차나 쌀겨로부터 식물성 추출을 했어요. 이것들이 강력한 항산화의 물질로 행해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프로테오 C는 뭐냐면 복합 비타민이에요. 복합 비타민이 우리 피부 깊숙이 들어가서 지속력을 유지하는데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샴푸에는 15가지의 식물성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바로 식물성 상품입니다. 아래서 확인해 보시면요, 파라벤 프리죠. 자가보존 포뮬라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pH의 5.5의 6 약산성의 샴푸가 여러분의 피부를 진정시켜 드릴 겁니다. 컨디셔너 제품은요, 밀 추출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요즘에 염색하시죠, 파마하시죠. 그리고 우리 말릴 때 엄청난 열풍으로 하죠. 자외선으로 손상된 모발을 회복하는데 정말 탁월한 컨디셔너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계속 씻죠. 씻으면 씻을수록 왜 건조해질까요? 씻으면 씻을수록 왜 이렇게 당길까요? 자, 에너자이징 샤워젤 소개드립니다. 씻어도 다시 보습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호흡하시 오일을 통해서 자연의 천연의 보습막을 형성해서 더욱더 매끄럽게 하고요. 천연 오렌지 향이 나서요, 테라피 효과에도 좋아요. 아이들 앉아놓고 했을 때 반신욕 할 때도, 저도 어렸을 때 아기들 이렇게 반신욕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퍼밍 바디 너리셔. 아, 여름에는 끈적거려서 나 바디 로션 안 써. 너무 끈적거리는 거 싫어. 산뜻하게 흡수 잘 됩니다. 고용한 고보습인데도 불구하고 흡수가 빠릅니다. 특별히 여기 추출물 보시면요, 탄력을 끌어내는 추출물이 있어요. 얘 마사지 효과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요, 병풍 추출물 어때요? 항균, 항염에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트러블이 심하거나 악건성이거나 아토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습이 필요한 분들에게 바디너리셔 적극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바디도 진짜 안심하고 세정을 끝냈어요. 자, 유산화가 치약을 만들어요? 어떤 과학을 담았을까요? 자, 7,000원밖에 안 되는 치약 한 통에도 유산화는 진심을 담았습니다. 어떻게 담았습니까? 아까 말한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 결과를 온전하게 구강 내에 발효물을 넣었습니다. 유산균 발효액을 넣은 치약입니다. 좋은 성분, 알로에베라, 코코넛 오일, 뭐 히말라야 소금, 페퍼민트 다 들어있지만, 야, 여기 안에 과학과 진심을 담은 치약입니다. 잔여물 없이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인공향 있나요? 인공색소 있나요? 인공감미료 전혀 없는 치약입니다. 무불소 치약입니다.
무불소 치약은 불소는요 여전히 논란입니다. 불소는 몸의 다량으로 축적되어지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와 6세 미만에게는 금지할 것을 사용하지 않기를 권장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충치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소를 사용하지만 유산화의 이 치약은 구강 내에 있는 세균의 환경을 균형 있게 유지해서 충치균이 더 이상 번식하지 않게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죠. 자, 잇몸이 약하신 어르신들이요. 잇몸의 조직이 헐거워서 곧바로 잔여물이 혈관을 따라서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나 호흡기 계통으로 그냥 흡수될 수 있는 노약자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임플란트나 아니면 구강치료를 받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임산부나 어린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온 가족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치약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 얼라이브. 세포에게 생기를, 세포를 살리는 화장품입니다. 화학물질로부터 내 몸이 서서히 죽어가는 모든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서 피부 본연의 힘을 깨워서 피부를 살리는 화장품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유산화 전 제품을 사용해서 현재 건강한 삶을 살고 앞으로의 10년을 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씻는 것, 바르는 것에 대한 불안, 걱정 없이 안심하고 또한 기대하고 사실 수 있습니다. 셀라비브가 건강하고 그리고 활기찬 여러분들의 피부의 여정을 응원할 것입니다. 셀라비브와 함께 건강한 피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찬이었습니다.